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승호 실장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WTO 반덤핑 협정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반덤핑 협정이 얼마나 중요하냐? 모든 통상 관련 협정에 반덤핑 협정을 빼고 나머지 모든 통상 협정을 다 모아도 반덤핑 협정처럼 여러분들이 많이 읽어보지는 못하실 겁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이 학생이시건 또는 통상법률가를 꿈꾸시는 분이시건 변호사이시건 또는 그 관련 부처에 근무하시는 분이시건 아마 제일 많이 봐야 되는 것이 이 반덤핑 협정일 겁니다. 다른 통상협정은 통상 업무를 오래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기회가 닿지 않으면 한번 써보거나 읽어볼 그런 경우가 안 생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 반덤핑 협정은 여러분들이 통상을 공부를 하시건 업으로 하시건 항상 읽어봐야 돼요. 아주 중요한 협정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그 반덤핑은 덤핑에 대한 조치라는 뜻이니까 우선 덤핑의 뜻부터 알아보고 덤핑을 왜 규제하는지 또 알아보겠습니다. 덤핑의 개념은 원래 받아야 될 가격보다 훨씬 더 싸게 받는 가격이죠. 국내에도 그런 가격이 있습니다. 자기 생산 원가에도 미치는 가격으로 판매를 할 때 그걸 덤핑한다고 합니다. 그럼 결국 자기가 들인 원가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판매를 하는데 그럼 손해는 만든 사람이 지는 거고 싸게 사는 소비자들은 오히려 좋은 것 아니냐, 왜 그것을 규제하느냐라는 질문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일부러 싸게 파는 업자들이 자선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싸게 파는 건 아니고요. 독점을 하기 위해서 싸게 파는 겁니다. 자금력이 있는 업자들이 생산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아주 싼 가격으로 일정 기간 물건을 판매할 경우 자금력이 그에 미치지 못하는 다른 경쟁사들은 그 가격 인하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은 파산하게 됩니다. 그럼 결국 시장에서는 자금력이 있는 덤핑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한 회사만 남게 됩니다. 모든 경쟁자가 사라진 이후에 그럼 이 회사는 어떻게 하느냐? 독점의 지위를 충분히 누리기 위해서 가격을 이제는 굉장히 올릴 것입니다. 그럼 소비자들은 선택의 여지도 없이 그 시장에서 해당 물건을 파는 회사는 결국 한 회사니까 어쩔 수 없이 사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든지 국내에서는 이 독점을 방지하기 위해서 독점의 수단으로 흔히 이용되는 이 덤핑을 엄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국내 공정거래법에 이 염가 판매 금지라는 조항이 있어서 덤핑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확대한 것이 국제적인 개념입니다. 결국 국내에서 이 정책이 필요한 근거가 되었던 이 독점 방지라는 목적이 국제적으로 확장될 수가 있으니 국제적인 독점 방지를 위해서 반덤핑을 규제하는 건 당연한 것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만 이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선 국내에서는 한 회사가 덤핑을 통해서 다른 경쟁사들을 소멸시키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흔히 일어났고 어렵지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적으로는 타겟가 되어 있는 시장, 그러니까 물건을 팔아야 될 시장이 무수히 많고 그 시장에 동종 상품을 공급하는 경쟁사들이 또한 무수히 많기 때문에 덤핑만을 통해서 다른 경쟁사들을 전부 다 고사시킨다라는 그 작전이 국내 시장만큼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지금은 한 회사가 외국의 어느 한 시장만 바라보고 영업을 하지는 않습니다. 막대한 생산력을 갖춘 기업이 그 물건을 팔 수 있는 해외 시장을 여러 군데를 개척을 합니다. 그리고 그 여러 군데의 해외 시장에서 어느 가격을 어떻게 매길까? 그것은 이 회사의 전체적인 시장에서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각 시장에서의 가격을 매깁니다. 따라서 어떤 시장, 똑같은 물건인데 어떤 시장에서는 가격이 높게 책정될 수가 있고 어떤 시장에서는 가격이
낮게 책정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가격의 차이는 이 해당하는 회사의 영업 전략입니다. 결국 이 회사는 일부 시장에서는 가격을 아주 낮게 판다 할지라도 다른 데서 높게 팔아서 전체적인 시장에서 판매했던 물건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이 가장 극대화될 수 있으면 이러한 그 시장별 가격 차이는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정상적인 영업 전략으로서 가격 차이를 유지하기 위해 특정 시장에서 가격을 다른 시장에 비해서 싸게 팔았다고 해서 그것이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 나쁜 일로서 규제를 받아야 되는가? 이러한 가격 인하는 그 시장에 있는 경쟁사들을 고사시키기 위한 것도 아니고 자기 회사의 전체적인 국제적인 영업 전략의 일환으로서 채택한 것인데 굳이 규제를 받아야 되는가 하는 의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에서의 덤핑과 달리 국제적으로는 왜 국제시장에서 덤핑을 규제해야 되는가라고 명확하게 설명되지는 않습니다. 독점 방지로 설명하는 수도 있고 지금은 이제 전 세계가 글로벌화되어 있기 때문에 독점 방지로는 설명이 안 된다라는 주장도 있고 그렇습니다. 따라서 재미있는 것이 모든 협정에는 통상에 관련된 모든 협정은 서문이 있고 그 다음에 1조, 2조, 3조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유일하게 반덤핑 협정만 협정에 서문이 없습니다. 제목 그리고 곧바로 1조, 2조, 3조 이렇게 나갑니다. 협정의 서문이 왜 중요하느냐? 대개 그 협정을 만든 목적, 그 협정이 의도하는 규율하고자 하는 의도하는 바 그런 협정의 법적인 용어로는 대상과 목적이라고 합니다. 이 협정의 대상과 목적이 대개 서문에 적혀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반덤핑 협정은 서문이 없습니다. 그것이 한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외국 수출업자가 판매하는 물건의 가격을 싸게 매겼을 경우에 동종 상품을 생산하는 국내 산업자의 피해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덤핑을 규제를 한다. 이것은 국내 산업 입장에서 보면은 뭐 좀 타당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외국 상품이 자기 소비 시장에서 덤핑을 했다는 얘기는 소비자가 내야 하는 돈, 구매하기 위해서 지불해야 되는 돈이 저렴하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소비자한테 이익이 갑니다. 따라서 덤핑을 규제하는 것은 산업에서 볼 때는 현실적인 기능이 있을지 모르지만 국내 소비자에 대해서는 오히려 피해가 가는 일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래서 이 덤핑 규제에 대해서는 그 규제 타당성에 대해서 약간의 왈가왈부한 논란이 있습니다만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현재 모든 나라가 덤핑을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사용되는 무역 제한 방법, 합법적인 무역 제한 방법입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어느 나라 못지않게 이러한 덤핑 규제를 많이 받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덤핑을 규제를 하는데 덤핑은 어떤 규제를 하느냐? 직접 규제 방식이 있고 간접 규제 방식이 있습니다. 직접 규제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 국가를 직접적으로 규제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덤핑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지금 다른 통상협정, 반덤핑 협정을 제외한 다른 통상협정은 규제 대상이 전부 정부입니다. TBT 협정을 위반한 국가, SPS 협정을 위반한 국가, 트림스 협정을 위반한 국가, 그 국가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것이 통상협정입니다. 그 국가에 대해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통상협정입니다. 하지만 덤핑은 정부가 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하는 것입니다. 사인, 프라이빗한 사람, 이제 덤핑은 사인의 행위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이 덤핑이 잘못된 것이라면은 그 행위를 한 사인이 규제를 받아야 되는데
이 반덤핑 협정은 그 사인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본래 뜻은 묻고자 하는 건데 물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죠? 국가가 물건을 생산해서 국가가 가격을 매기는 것이 아니니까. 그렇다고 사인의 행동을 직접적으로 규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간접적으로 규제를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그 외국 기업의 덤핑으로 인해서 자국의 산업이 피해가 받았음이 입증되었을 경우에 한해서 피해를 받은 국가 정부로 하여금 그 피해를 상쇄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반덤핑 권리를 부여하는 겁니다. 덤핑으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이 덤핑의 효과를 상쇄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리, 그것을 피해를 본 나라 정부한테 부여한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간접 규제 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이 덤핑을 규제하는 규범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가 가트입니다. 가트 6조에 덤핑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오늘 공부할 WTO 반덤핑 협정입니다. 편의상 반덤핑 협정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만 정식 명칭은 가트 6조를 집행하는 협정입니다. 가트 6조를 집행함에 있어서 지켜야 할, 준수해야 할 절차라든지 의무를 규정한 절차법입니다. 가트 6조는 덤핑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원칙법입니다. 그래서 우선 조금 있다가 가트 6조를 먼저 보시고 그 다음 반덤핑 협정을 조문별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덤핑 협정의 구조는 덤핑에 대한 우선 정의가 있습니다. 반덤핑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덤핑인지 아닌지를 판정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덤핑 판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기 위해서 덤핑은 무엇이라고 정의해야 되는가? 그리고 아까 여기 나왔죠? 자국의 피해가 입증되었을 경우에 한해서 상쇄할 수 있는 조치를 부여한다 그랬습니다. 따라서 덤핑이 판정이 되었으면은 그 덤핑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산업이 피해를 보았는지 이것을 판정을 해야 됩니다. 덤핑과 피해 판정은 책상에 앉아서 가만히 생각을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조사를 해야 됩니다. 상당히 기간을 투자를 해서 인력과 기간을 투자를 해서 엄밀한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 조사는 기분 내키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증거에 입각해서 해야 됩니다. 6조 집행협정이 정식 명칭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집행 과정에 대해서 규정을 한 것입니다. 반덤핑 협정은. 자, 그래서 이제 증거까지 입수가 됐고 증거를 일일이 심리를 해서 덤핑이 판정이 됐고 그로 인한 피해도 판정이 되었을 경우에는 상쇄할 수 있는 조치를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잠정적으로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정식적으로는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반덤핑 관세는 어떻게 부과해야 되고 어떻게 징수해야 되고 어떤 기간 동안에 걸쳐서 부과를 해야 되는지 이러한 절차적인 내용이 반덤핑 협정에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반덤핑 협정의 전체적인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그 협정의 골격을 우선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가트 6조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가트 6조는 제가 아직 지난번에 바로 조금 전에 원칙법이라 그랬습니다. 가트 6조 1항은 덤핑은 규제한다. 덤핑은 유법이다. 덤핑은 비난받아야 된다라는 원칙을 천명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덤핑이 비난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비난받아야 할 상쇄 조치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 가능한 경우를 적어놨습니다. 덤핑이 1번과 2번을 초래하거나 또는 초래할 위협, 아직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만 1번과 2번 상황의 발생을 위협할 경우에
그럴 경우에 한해서 덤핑은 위법입니다. 그럼 뭘 위법하느냐? 첫 번째가 실질적인 피해입니다. 이미 수입되어 있는 나라, 수입 국가에 이미 형성이 되어 있는 산업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피해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위협이 있을 경우. 또한 아직 그 해당 산업, 도메스틱 인더스트리, 해당 산업은 아직 확고부정하게 설립은 안 됐습니다. 하지만 이 덤핑이 그러한 설립을 심각하게 저해. 이 덤핑만 없었으면은 이 우리나라에 관련되는 산업이 조만간에 성립이 됐었을 텐데, 이 덤핑 때문에 그 설립이 아주 심각하게 지연이 됐거나 될 위협이 있다면은, 그러면 덤핑은 규제된다 이 말입니다. 덤핑의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덤핑이라고 하면 어떤 상품이 다른 나라의 시장에, 이건 상업입니다. 장사하는 상업 시장에 수입이 됐어야 되는데 그 조건이 노멀 밸류보다 싼 가격으로 수입이 됐을 경우입니다. 다시 말해서 덤핑이라고 하는 것은 상품이 정상적인 가격보다 훨씬 싸게 싼 가격으로 다른 나라의 상업시장에 수입이 된 것을 말합니다. 그럼 그 다음 드는 의문이 노멀 밸류가 과연 뭐냐? 정상적인 가치라는 게 뭐냐? 역시 정상적인 가치를 이 가치 6조는 정의를 해 놓았습니다. 정상적인 가치보다 싸다고 하면 무엇을 말하느냐? 비교 가능한 두 번째 경우입니다. 자, 노멀 밸류보다 싸다고 하는 경우는 두 가지의 경우가 있는데, 첫 번째 경우는 비교할 수 있는 가격보다 싼 경우. 그 비교할 수 있는 가격이라 하면, 자, ordinary course of trade입니다. 정상적인 거래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또는 그 arm's length 거래라고 하는데요. 거래를 하는 사람과 거래를 하는 두 당사자가 상업적인 견지에서 상업적인 조건에서 정상적으로 거래하는 것을 말합니다. 구매하는 사람이 내 친구니까 내가 손해를 봐도 좀 더 싸게 준다. 판매하는 사람이 우리 가족이니까 도와주는 셈치고 더 비싸게 사준다. 그러한 것은 오디너리 코스가 아닙니다. 정상적인 거래에서 우리가 흔히 보는 주고 사고 파는데 저는 남모르는 사이이고 물건 가격과 품질 외에는 다른 거 고려할 필요가 없는 그런 정상적인 거래에서 무슨 거래입니까? 라이크 프로덕트, 동종 상품입니다. 자전거 거래를 하고 있는데 오토바이 가격을 비교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동종 상품의 가격이 정상적인 거래에서 어떻게 수출하려고 하는 나라에 그 안에서 컨슘션, 되려고 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다시 말하면은, 자, 컴퍼러블 프라이스는 무엇을 말하느냐, 무슨 가격을 비교를 해야 되느냐, 해당되는 물건, 우리가 지금 덤핑을 매기냐 안 매기냐 하는 따지는 물건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물건을 수출하려고 하는 나라에서 정상적으로 소비됐을 때, 정상적으로 소비되려고 할 때, 그 해당 그 동종 상품이 수출하려고 하는 나라에서 정상적으로 소비되려고 할 때, 그때 거래되는 가격을 말합니다. 문제가 지금, A라고 하는 나라에 수입된 자전거가 덤핑이냐 아니냐가 문제가 됐을 경우에 그 가격의 노멀 밸류는 뭐냐? 그 자전거를 수출하려고 하는 수출하려고 하는 나라의 시장에서 통상적인 거래에서 유사한 자전거가 통상적인 소비 과정에서 거래될 때 매겨지는 가격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국내 가격이 없을 경우에 국내 가격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자전거를 팔려고 그러는데 익스포트 컨트리에서는 자전거 시장이 아예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럴 경우에는 국내 가격이 없을 경우에는 무엇을 비교하느냐? 비교하는 그 경우가 두 개가 있습니다. 1번도 있고 2번이 있습니다. 1번의 경우에는 동종 상품의 가장 높은 가격입니다. 근데 이 동종 상품이 조건이 붙습니다. 언제? 이 동종 상품이 제3국, 지금 관세를 매기에 만회하는 이 나라 말고 다른 나라로 수출됐을 경우, 그리고 그 수출이 다른 나라랑 특별한 친소 관계가 있어서 싸거나 비싼 가격으로 거래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3국과 그저 정상적인 거래에서 수출되었을 때 그때 가격을 비교하는 겁니다. 1번이 없을 경우에 2번이 있습니다. 2번이. 제3세계에 수출을 안 할 수도 있거든요. 자, 그럴 경우에는 생산을 할 때, 자전거를 생산을 할 때 들어가는 생산 비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생산을 한 제품을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판매 코스트가 들지요. 운송도 해야 되고, 전시도 해야 되고, 보관도 해야 되고, 판매하는 사람 월급도 줘야 되고, 그런 정상적인 판매 코스트도 써야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돈을 벌려고 영업을 하는 거니까 정상적인 이익도 더해야 합니다. 이러한 각 요소를 다 더하면 어떤 가격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 가격이 컴퍼러블 프라이스가 되는 거고, 그 가격보다 싸면은 노멀 밸류보다 싸게 간다, 싸게 판매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노멀 밸류 또는 그 중고 가격, 비교 가격을 고려함에 있어서 듀 얼라운스를 해야 됩니다. 이러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신중하게, 적정하게 고려를 해야 됩니다. 뭐냐? 판매는요, 그 판매 조건에 따라서 가격이 굉장히 많이 변합니다. 물건을 하나를 사느냐, 100개를 사느냐. 판매자가 구매자 집까지 물건을 배달해 주느냐, 아니면은 구매자가 판매자 집에 와서 가져가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러한 그 구매 조건이 굉장히 많고요. 그 조건에 따라서 그때마다 가격이 당연히 변하게 됩니다. 다음, 물건 가격에는 모두 텍스가 붙습니다. 이 텍스는 나라마다 다릅니다. 부가세가 어떤 나라는 10%일 수도 있고 15%일 수도 있고, 이러한 텍스의 차이도 당연히 응당히 고려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다음, 여기에서 언급한 거 말고도 가격의 컴퍼러빌리티, 비교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소가 많을 겁니다. 그것을 일일이 다 나열을 할 수는 없지만 조사 과정에서 분명히 이 조사를 받는 그 대상 기업이 아마 제출을 많이 할 겁니다. 그러한 그 여러 가지 요소를 타당한 경우에는 충분히 고려를 하라는 것이 규정입니다. 반덤핑 관세의 징수권 부여에 관한 것이 6조 2항에 나와 있습니다. 6조 2항은 자, 덤핑 마진이 있습니다. 덤핑 마진은 나오죠. 아까 그 노멀 밸류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노멀 밸류하고의 차이가 덤핑 마진입니다.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수출 가격, 지금 덤핑을 매긴에 만회하는 나라에 수출됐을 때 우리나라 이 나라에 수출할 때 매기는 그 수출 가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수출 가격하고 그 물건을 수출한 나라, 그 수출한 나라의 국내 시장에서 판매되는 가격하고의 차이가 덤핑 마진입니다. 그 덤핑 마진보다 크지는 말아야 된다 이겁니다. 결국 덤핑 효과를 상쇄하기 위해서 취하는 것이 반덤핑 조치인데, 그 덤핑 마진보다 더 크면은 덤핑을 핑계로 돈벌이 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그러니까 그런 짓 하지 말고 덤핑 마진보다는 작으면 작을수록 좋고, 아무리 봐줘도 똑같아야 되고 더 많지는 말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덤핑 마진이라는 것은 제가 지금 방금 설명을 했습니다. 가격 차이입니다. 가격 차이는 1항에서 결정된
거라 그랬죠? 그 1항이 바로 이거지요. 노멀 밸류는 노멀 밸류보다 싸게 들어왔을 때 덤핑인데 그 노멀 밸류가 뭐냐? 컴프러스 프라이스보다 낮으면 안 된다는 거고 이 컴퍼러블 프라이스는 이렇게 국내 판매 가격이라 했습니다. 국내 가격이 없을 경우에는 1번의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 2번의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 그런데 이것을 다 통틀어서 국내 가격을 마음대로 매기는 게 아니라 가격 비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를 타당하게 고려를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면세 반덤핑 취급 금지. 다시 자전거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 나라에 자전거를 이제 수출을 했는데 그 A 나라에서 자전거 가격이 너무 싸다고 너네 국내 가격보다 싸다고 덤핑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 나라, 이 자전거를 수출하려고 나라는 자전거에 대해서 세금이 안 붙습니다. 달리 국내에서 가격이 싼 이유가 덤핑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 싸게 한 것이 아니라 국내에서는 세금을 받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국내 가격이 그만큼 낮아진 것뿐입니다. 그러한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면세를 반덤핑으로 취급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텍스가 면제가 될 수가 있고 또는 나중에 텍스가 리펀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국내 시장에서 가격이 달리 싼 것이 아니라 리펀드 해줄 것을 예상을 해서 가격을 싸게 매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가격이 싼 건데 그래서 수출 가격하고 차이가 나는 건데 그것을 억울하게 반덤핑으로 취급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6조 5항은 반덤핑하고 상계관세를 동시에 부과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상계관세는 나중에 저희가 상계관세에 관한 협정에서 따로 공부를 하겠습니다만 국가가 보조금을 줬을 경우 국가가 보조금을 주어서 상품 가격이 낮아졌을 경우에는 그 낮아진 만큼의 차이를 상계하기 위한 관세를 그 상품을 수입하는 나라가 부과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수입하는 나라가 똑같은 물건에 대해서 덤핑을 했다고 해서 반덤핑 관세를 얼마를 때리고 그리고 또 알고 보니까 보조금까지 받으셨네요. 보조금 받았다고 해서 또 얼마를 더 때리고 이중으로 부과를 하면은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 정상적인 교역이 영향을 받지 않겠느냐. 그러니 동일한 상황에서는 반덤핑 관세를 하나만 매기든지 상계 관세를 하나만 매기든지 하라는 얘기입니다. 두 개를 다 부과하지는 말라는 얘기입니다만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처음에 나왔습니다. 국내 산업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 반덤핑의 목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덤핑으로 인해서 자국에 피해가 입증이 됐을 경우에 반덤핑 조치를 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그 피해가 뭐냐? 그 피해가 가상적인 거나 상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질적이어야 되고 그 실제로 초래가 됐어야 되고 그 초래의 원인이 덤핑이었어야 됩니다. 자, 그 초래 요건에 대해서 쓰고 그 요건이 적용이 안 되는 경우에 대해서 썼습니다. 자, 어떤 나라도 반덤핑 관세를 징수할 수는 없습니다. 징수하려면 꼭 이 조건이 맞아야 됩니다. 아까 나왔던 얘기 다시 반복입니다. 덤핑의 효과로 인해서 아까 말했죠. 실제적으로 초래가 되었거나 초래할 위험성이 있어야 됩니다. 뭐가? 두 가지 나왔죠. 이미 설립이 되어 있는 국내 산업에 대해서 실질적인 피해가 초래가 됐거나 초래될 위협성이 있어야 됩니다. 아직 설립은 안 됐습니다. 설립은 안 됐는데 이 덤핑만 없었으면 조만간 설립이 됐을 텐데 덤핑 때문에 지연이 됐습니다. 그것도 심각하게 지연이 됐습니다. 그럴 경우에만 한해서 반덤핑 관세를 징수할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이 요건이 적용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잊어버려도 됩니다. 이거 거의 적용이 안 됩니다. 무슨 말인 거 아니? 이러한 효과가 나한테 반덤핑 조치를 매기려고 하는 이 수입 국가에는 이러한 현상이 안 일어났습니다. 안 일어났으면 됐지.
그런데 나한테는 안 일어났는데 내 옆에 있는 나라에는 일어났어요. 예. 그럴 경우에는 나한테는 이러한 현상이 안 일어났다 할지라도 반덤핑 관세를 매길 수가 있다.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반덤핑 관세를 매기는 것이 아니라 제3국을 위해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겁니다. 규정에는 있고 역시 반덤핑 협정에도 규정은 있는데 그렇게 많이 사용은 잘 안 되는 조항입니다. 실질적 피해가 있어야지만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지금 설명을 했습니다. 그 예외가 있습니다. 그 예외에 대해서 가트 6조 7항이 상세히 자세하게 적어놨는데 가트만 해도 벌써 70년 전에 만들어진 협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랑은 많이 맞지가 않습니다. 가트 협정을 만들 때에는 필요성이 있어서 만들어 놓은 조항인데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거의 사용이 안 됩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이러한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을 경우에는 설사 피해가 발생했더라도 실질적 피해라고 보지 말자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시스템이냐면은 프라이머리 코모더티입니다. 농산물이건 뭐 광산물이건 이 프라이머리 코모더티, 왜냐면은 상당수 그 당시에는 많은 나라들이 그 산업이 발전하지 못해서 그저 그 조악한 그 1차 산업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1차 생산물의 가격이 안정화시켜야겠죠. 왜냐면은 결국은 1차 산업을 통해서 어떻게 그 국가 경제를 유지하냐면은 수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 국가 입장에서는 이 1차 상품 가격이 수출 국제 시장의 시황 변화에 따라서 등락이 심하면은 국내 경제를 예측 가능성 있게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국내 시장 가격의 안정화를 위해서 그리고 국내 그 생산자에 대해서 일정한 안정적인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그러한 시스템을 당시에는 많은 그 1차 산업국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시스템을 첫째 유지를 해야 되고 단 두 번째 그 시스템이 수출 가격의 변동하고는 독립적으로 운영이 돼야 됩니다. 이런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러한 요건을 이러한 조건에 따라서 시스템을 운영한 결과 때때로 수출하는 시점에 국내 시장에 아까 설명드린 그 컴퍼러블 프라이스보다 낮아질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설사 수입하는 나라의 머티리얼 인주리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했더라도 발생하지 않은 걸로 프리줌, 간주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 두 개가 더 붙습니다. 다만 이 프라이머리 코모더티에 대해서 어떤 그 교역상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다른 그 가트 회원국들이 있을 겁니다. 그 회원국들하고 컨설테이션을 사전에 이미 해서 자 이러한 시스템이 국내 시장 가격보다 더 높은 수출 가격이 되었다고 할지 또는 이러한 그 시스템이 엑스포트를 부당하게 촉진시키려고 운영된 것이 아니라 그랬죠. 또는 다른 나라의 이익을 심각하게 그 피해를 주려고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라는 것이 관련되는 국가 간의 사전 협의에 의해서 결정이 되었고 그리고 이 시스템이 엑스포트 프라이스의 무브먼트하고는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그렇다면은 때때로 국내 가격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해서 실질적인 피해가 발현이 된다 할지라도 그건 좀 발현이 안 된 걸로 넘어가자라고 하는 조항입니다. 이게 그 가트에는 있는데
반덤핑 협정에서는 빠졌습니다. 요즘은 더 이상은 운영이 안 되는 그러한 조항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하시고 반덤핑 협정부터는 굉장히 분량이 많습니다. 이것은 다음 시간부터 반덤핑 협정 이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